어머나,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이요? 제가 누구 때문에 매일같이 식당 바닥 닦게 했는지 잊으셨나 봅니다. 김 여사님? 괴롭힘으로 힘들어해서 잊고 싶었던 얼굴을 저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죠. 그날 제 아들의 결혼은 시작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허락했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던가요?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겪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날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23세 일찍이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더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직 어린데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죠. 그 막막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일, 봉제 공장, 파출부.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고달픈 세월 속에서도 아들 얼굴 보며 힘냈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던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악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새로운 일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은숙이 아줌마였습니다. 덩치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일 잘한다고 소문난 베테랑이었어요. 처음엔 살갑게 잘해주는가 싶더니 제가 돈 없고 일에 서툰 신입이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괴롭힘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좀 빨리빨리 해봐요. 속 터져, 정말. 수시로 뒤에서 째려보며 닥달했죠. 아직 손에 익지 않아 버벅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일부러 저한테만 무거운 냄비를 들게 하거나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비웃었죠.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신입이었고 당장 일자리가 급했으니 꾹 참고 네 하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부서졌습니다. 아줌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으니까요. 아, 그때 그 비참함이란. 정말이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은숙이 아줌마의 눈치를 보느라 다들 저를 멀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은숙이 아줌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여기 반찬부터 담아줘야지. 손님들 밀려 들어오는 거 안 보여요? 사장님은 정말 어디서 저런 어리버리한 아줌마를 데려온 거야.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모든 손님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노예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래도 아들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제겐 너무나 절실한 일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속에는 시꺼먼 멍이 들고 있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고 다음 날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모서리에 발을 부딪혀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과연 저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참다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다 하세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아줌마는 물론이고 식당 앞 모든 사람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은숙이 아줌마의 고함 소리도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후련했지만 동시에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간의 지옥 같던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끊겼지만 제 영혼은 자유를 얻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비록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만든 반찬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그때의 결심은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참 질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가 또 한 번 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고생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 대형 병원 의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예비 사돈들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잔뜩 멋을 내고 나섰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착하고 어른스러웠어요. 순박하고 밝은 미소가 마음에 쏙 들었죠. 상견례 날 테이블 건너편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 위어머니 낯익은 얼굴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가민가 했지만 왠지 모를 섬뜩한 기시감이 온몸을 감쌌죠. 제 눈은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로 향했고 그 여자는 예쁜 웃음을 지으며 제가 있는 자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그녀의 손짓, 웃을 때 번지는 미간의 주름, 그리고 식탁 위 잔을 잡는 특유의 습관까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은숙이 아줌마가 확실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죠. 제 아들의 장모님이 될 사람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예비 사돈들 모두가 저희 쪽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아줌마도 제 시선을 느끼고는 마침내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들킨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를 알아본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저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안 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이 아줌마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본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더군요. 제 입에서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숙이 아줌마, 저 모르시겠어요? 어머,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이라니요. 정말 가증스럽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해놓고 이제 와서 김 여사라니요.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제 말에 은숙이 아줌마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더 이상 그 가식적인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다른 예비 사돈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은숙이 아줌마는 바들바들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과 사위 앞에서 과거의 추악한 행적이 폭로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님.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합시다. 은숙이 아줌마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저를 잡으려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딸과 아들까지 모두 당혹감과 충격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흘깃거렸죠. 그때 일하던 식당에서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과 모멸감을 지금 이 여자가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단지 지금 이 시간을 무마하려는 것뿐이었지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견딜 때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으니까 사과받는다고 제 아들의 인생을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을 순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테이블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 딸과 결혼 못합니다. 당신이 그때 제게 한 모든 행동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도,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숙이 아줌마는 잠깐만요. 김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은숙이 아줌마의 애원 섞인 흐느낌과 주변의 웅성거림, 그리고 예비 사돈들의 당황한 목소리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일하던 식당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졌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후련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만 보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의 결혼을 막아선 저희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요? 상견례 이후 집안은 한동안 폭풍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저는 참고 참았던 옛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식당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은숙이 아줌마에게 당했던 모멸감과 괴롭힘을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죠. 결국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그동안 엄마의 그런 면모를 전혀 몰랐다며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은숙이 아줌마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따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은숙이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때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은숙이 아줌마는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는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 여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자기 딸이 저의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든 잘하겠다며 읍소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서며 어떤 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그 진심은 너무나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들 며느리감의 엄마가 된다면 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해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런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돈이 될 사이가 아니라 그저 은숙이 아줌마였을 뿐이니까요.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는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서운했지만 엄마 덕분에 제가 불행해질 일을 막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는다는 것은 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저도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 결혼을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셨을까요? 지금은 아들도 저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